다음은 6번 문제를 한번 봐볼게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국가직 문제를 푸시면서 가장 신경 써서 푸신 문제가 6번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대에 황해도 봉산 지탐리와 평양 남경 유적에서 탄화된 좁쌀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서 찹공류 경작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황해도 봉산 지탐리 유적, 평양 남경 유적 전부 다 신석기 시대 유적지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몰랐다고 치고 농경의 발달로 수렵과 어로가 경제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기 시작하였지만 여전히 식량을 얻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한편 가락바퀴와 뼈바늘을 이용하여 원시적 수공업 생산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결정적 내용이 나왔죠. 바로 신석기 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보기 중 신석기 시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십시오. 이런 문제 아닙니까? 자, 지문을 한번 봐볼게요. 생산물의 분배 과정에서 사유재산 제도가 등장을 했답니다. 사유재산 제도가 등장하였다. 요거는 청동기. 1번 틀렸고 2번 마을 주변에 방어 및 의뢰 목적으로 도랑을 두르기도 했답니다. 자, 여기서 키워드는 방어입니다. 방어. 방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역시 청동시대 이후의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2번은 전부 다 청동시대 이후에 해당됩니다. 자, 그런데 3번이 약간 낯선 내용이 나오죠. 흑요석의 출토 사례로 보아서 옹거리 교류나 교역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자,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요거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익숙하지 않는 질문이 나오면 다음으로 넘어가라고 했죠. 4번 볼게요. 집자리는 주거용 외에 창고, 작업장, 집회소, 공공의식장소 등도 확인되었다. 자, 보십시오. 창고라든지 작업장이라든지 집회소라든지 공공의식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 상황에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기본서 보시면 청동기 시대 이후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3번이 신석기 시대 사실이라는 것을 몰랐다 하더라도 1번, 2번, 4번이 전부 다 청동시대 내용에 해당이 되니까 당연히 정답은 3번으로 고르셔야 되겠죠. 이 흑요석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이유가 우리나라에는 확인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본을 통해서 교류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흑요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석기 시대입니다. 흑요석의 출토 사례로 보아서 옹거리 교류나 교역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신석기 시대에 해당됩니다. 자, 다음은 7번 문제 볼게요. 7번. 조선 정기 중앙 정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십시오. 지금 문제에서 조선 전기 이렇게 딱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1번. 붕당은 정치적 이념과 학문적 경향에 따라서 결집되었다. 여러분들 붕당이 처음 생긴 게 언제였었죠? 붕당이 처음 생긴 거 선조 때. 그렇죠? 그러면 선조 때 붕당이 생겼다. 붕당은 정파적 성격과 함께 학파적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 선조는 16세기 후반 이후에 왕에 해당되죠. 1번 맞습니다. 조선의 3사는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방지하는 데 기여했고요. 언론 3사죠. 사화로 갈등이 격화되면서 여기까지는 16세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전국이 급격하게 전환되는 황국 정치가 시작되었다. 여러분들 황국은 언제 발생해요? 숙종 때. 그러면 숙종은
몇 세기 왕으로 보시라고 그랬죠? 그렇죠. 18세기 왕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숙종의 재위 시기가 17세기부터 시작해서 18세기에 걸쳐 있긴 하지만 숙종은 기본적으로 18세기 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조선 정기를 물어봤으니까 옳지 않은 거 고르라 그랬으니 3번이 정답이 되겠죠. 다음, 합리적인 인사행정 제도가 갖추어져서 이전 시기보다 관료제적 성격이 강해졌대요. 그게 조선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였었죠. 그래서 7번의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8번 문제 보실까요? 다음 건의를 받아들인 왕이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십시오. 임금이 백성을 다스릴 때 집집마다 가서 날마다 그들을 살펴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령을 나누어 보내어 가서 백성의 이해를 살피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태조께서도 통일한 뒤에 외관을 두고자 하였으나 건국 초창기였기 때문에 일이 번잡하여 미처 그럴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제 제가 살펴보건대 지방 토호들이 늘 공무를 빙자하여 백성들을 침해, 포악하게 굴어서 백성들이 명령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외관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자주 보셨던 사료죠. 뭐예요? 이 사료는 최승로의 시무 28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료는 최승로의 시무 28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 왕이 실시한 정책을 물어봤으니까 고려 성종시기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문제가 되네요. 자, 그러면 1번 서경천도를 주장하였다. 서경천도는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생각하셔야 되죠. 기본적으로 고려 중기 인종 때에 해당이 됩니다. 5도 양계 지방행정제도가 확립되었다. 이건 언제예요? 현종 때죠. 다음, 지방교육을 위해서 경학박사를 파견하였다. 이게 바로 성종 때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성종 시기에는 유교가 정치적 이념으로 정착이 되죠. 그리고 연등회와 팔관회가 축소, 폐지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이 틀렸으니까 4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8번의 정답은 3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다음은 이 고대 국가의 승려들, 원효, 그 다음에 의상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잘 한번 봅시다. 기억은 불교 서적을 폭넓게 이해하고 일심사상을 바탕으로 여러 종파들의 사상적 대립을 조화시키고 분파의식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였다. 일심사상을 바탕으로 분파의식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였다. 원효 화쟁사상 생각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기억에 들어갈 승려는 원효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승려는 원효. 그 다음 니은은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으면서도 서로 조화를 이룬다는 화엄사상을 정립하고 교단을 형성하여 많은 제자를 양성했답니다. 화엄사상을 정립하고 교단을 형성해서 많은 제자를 양성했대요. 그러면 니은은 누굽니까? 화엄 의상에 해당이 되죠. 자, 그러면 지문 한번 봐보시죠. 기억은 미륵신앙을 전파해서 불교 대중화의 길을 열었다. 이게 지금 틀렸죠. 자, 여러분들 원효 관련해서 기억하실 수가 있는 게 정토종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죠? 아미타신앙이라고 하죠. 정토종,
아미타 신앙을 통해서 불교 대중화의 길을 열었다. 그러니까 미륵 신앙이 아니라 정토 신앙, 아미타 신앙을 전파하여 이렇게 돼야 되겠죠. 1번이 틀렸습니다. 2번 원효 관련된 나무 아미타불 사료를 읽어보시면 일체, 무예라고 하는 단어가 확인될 거예요. 무예가라고 하는 노래를 유포하면서 일반 백성들을 교화한 거 맞습니다. 다음, 의상은 관음신앙과 함께 아미타 신앙을 화엄교단의 주요 신앙으로 삼았다. 니은은 즉 의상은 국왕이 큰 공사를 일으켜 도성을 새로이 정비하려고 할 때 백성들을 위해서 이를 만류했대요. 문무왕 큰 공사를 이루려고 하였다. 이에 의상이 만류하였다. 그 사료 보신 적 있죠? 자, 그래서 고대국가 문화, 불교 관련해서는 원효하고 의상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지문들은 우리가 익숙하게 보셨던 지문이니까 1번을 정답으로 고르시기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다음은 10번 문제를 볼게요. 이번에 나온 일제시대 문제 중에서 유일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우리가 또 풀어봤던 문제와 유사하죠. 밑줄 친 기역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십시오. 일제 가혹한 탄압으로 독립운동은 큰 제약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제약 속에서도 비밀 결사의 형태로 독립운동 단체가 결성되었다. 이 독립운동 단체가 독립의금부 그리고 대한광복회. 자, 독립의금부와 대한광복회는 1910년대 국내 비밀결사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정답을 3번으로 바로 고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1번은 왜 틀렸는지 한번 봅시다. 독립의금부는 공화국의 건설을 목표로 하였다. 독립의금부는 어떤 단체예요? 고종의 복위, 이른바 복격주의를 주장했던 단체죠. 1번 틀렸고, 고종의 비밀 지령을 받아서 조직된 단체는 독립의금부죠. 니은이 아니라 기역으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3번, 기역과 니은은 모두 1910년대 국내에서 결성된 단체 맞죠? 4번, 독립의금부와 관련된 인물이 임병찬, 대한광복회와 관련된 인물이 박상진. 그렇죠. 그래서 앞뒤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대한광복회 관련된 인물 박상진, 최기중 이 두 사람은 꼭 기억하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됐죠?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